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 이제 뒤쪽에 남아있는 재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가 보면 이제 대응 단계 남아있죠. 그죠? 36조에 뭐가 나와요? 재난사태 선포라는 게 나옵니다. 그죠? 그럼 재난사태 선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누가 한다?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그죠? 앞에 가보면 행안부 장관이라고 딱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죠?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어디 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이것도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치죠. 그죠? 그래서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즉시 할 수 있죠. 그죠? 이런 내용도 같이 보시면 좋죠. 그리고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되냐면 경보를 발령하고, 그죠? 자원 동원을 하고, 위험구역 설정을 하고, 대피명령, 응급지원. 이 법에 따른 뭐를 한다? 응급조치라는 걸 하더라. 무슨 조치요? 응급조치라는 걸 하더라. 그리고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에, 그죠? 행정기관에 소속 공무원들을 뭐 하더라? 비상소집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를 권고하더라. 권고입니다. 권고.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휴업이나 휴원, 휴교. 그죠? 이런 처분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거를 같이 보셔야 돼. 선포 해제할 수 있는 사람 보시고 재난사태가 선포가 됐을 때 그 지역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까지. 그죠? 그리고 시도지사도 재난사태 선포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시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 선포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체 없이.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대응에 가보면 응급조치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응급조치도 중요하다. 그래서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장과, 그죠?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 두 사람을 합쳐서 지역통제단장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여기가 본부장, 서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자, 이 사람들과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사람들이 응급조치라는 걸 하더라. 그럼 응급조치 사항 같은 경우는 지역통제단장은 진화라던가 또 이제 여기 갔을 때 우리가 밑에 가보면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죠? 5번과 7번에 해당하는 응급조치만 해당하더라. 그래서 이 지역통제단장이 할 수 있는 요 내용, 진화라던가 5번, 7번 이거 따로 정리하셔야죠. 그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응급조치 따로 정리하시고, 그죠? 시군구청장은 다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진화라던가 수송, 구조수단 확보, 현장 지휘 통신체계 확보라고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들은 뭐 읽어보십시오. 그죠? 근데 이런 내용도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 암기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다른 내용도. 그죠? 그래서 제가 얘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응급조치 사항 같은 경우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위기경보 발령이라는 게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위기경보의 발령은 주관기관이 장의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준, 위험 수준이라던가 또는 발생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해서 그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한다. 그죠? 자, 그럼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사람은 누구다?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라고 했는데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이런 애들이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또는 재난의 피해가, 그죠?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관기관의 장이 위기경보 발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내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이것도 위기경보라는 것도 대응 쪽에 일단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자, 재난예보 경보 체계 구축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한다? 책임기관의 장. 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해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그죠?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축 운영이다라고 나와 있죠.
자, 동원명령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얘는 중앙대책본부장과 중대본과 누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뭐를 한다? 이제 민방위대. 그죠? 민방위대 동원할 수 있다 그랬죠. 동원명령에 가보면 응급조치를 위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누구? 직원, 그죠?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 재난관리 자원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동원 가능한 재난관리 자원 등이 부족했을 땐 국방부 장관한테 군부대 지원 요청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동원명령에 대한 내용이다. 맞습니까? 같이 또 정리를 해 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대피명령. 대피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과 누가 하더라? 지역통제단장이 하더라. 동구와 지역통제단장이 하더라. 네.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주민이나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피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선박 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또 명령할 수 있다. 그리고 대피 장소 지정할 수 있대요. 그죠? 요게 40조 대피명령에 대한 내용이고 41조 위험구역의 설정이죠. 그죠? 요거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누가 하더라? 지역통제단장이 하더라. 그죠, 여러분들? 이런 것도. 그래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이라는 걸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이런 조치를 명령할 수 있대. 그지? 자, 위험구역의 설정은 누가 한다고요?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 할 수 있다. 강제대피 조치도 시장군수구청장과 누가 할 수 있다? 지역통제단장이 할 수 있다. 그죠? 이런 내용들 들어가 있죠. 그럼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위험구역에서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거나 선박 자동차 등을 견인시킬 수 있다. 자, 그리고 통행제한이라고 나와 있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 그죠? 얘는 응급조치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거나 진화, 구조 등을 하기 위해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서장에게 도로 구간을 지정하여 긴급 수송 등을 하는 차량 외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통행제한이라는 것도 나와 있었어요. 그죠? 지금 이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다라고 있습니다. 아까 동원은 좀 달랐죠? 동원은 좀 달랐지만 대피라던가 위험구역 설정이라던가 강제대피 조치라던가 맞죠? 그리고 여기 갔을 때 통행 제한 등 요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대피명령도 그렇고 위험구역 설정 제가 아까 따로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아니다. 우리 했죠. 그죠?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그죠? 이 안에서 이런 거 할 수 있고 강제대피 조치 마찬가지 통행 제한 마찬가지 맞죠? 요 정도 보시면 돼. 이런 내용이 있고 우리가 이걸 누가 할 수 있는지 정도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보기에 이 내용이 나왔을 때 이게 뭔지 이 내용이 나왔을 때 이게 뭔지 이 내용이 나왔을 때 이게 뭔지 다 알 수 있어야 돼. 이 내용이 나왔을 때 이게 뭔지 누가 할 수 있고 그죠? 어차피 누가 할 수 있는 건 다 동일하니까 동원명령 빼고는 자 응원은 누가 한다? 시장군수구청장끼리 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 필요하면 다른 시군구나 관할구역에 있는 군부대 및 어떤 관계행정기관의 장, 민간기관 단체 장에게 응원 요청을 한대요. 그러면 응원을 요청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요청에 따라야죠.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하더라라는 거. 자, 45조 응급부당. 이것도 시장군수구청장과 누가 할 수 있어요? 지역통제단장. 그죠? 관할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재난 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토지, 건축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그죠? 요게 이제 뭐예요? 응급부담이죠.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할 수 있다. 자, 46조. 누구누구가 하는 응급조치 등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누가 한다, 여러분들? 시도지사. 시도지사도 위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할 수 있다. 지금 왜냐면 시도지사가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시도지사도 할 수 있다. 근데 누가 할 수 있냐면 이제 광범위 했을 때. 언제 할 수 있냐면 광범위 했을 때. 재난 자체가 또는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이 됐을 때. 그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이건 내가 나서야 될 것 같아. 인정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맞습니까?
그래서 이 대응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이제 학습을 해주시면 뭐가 중요한지 대충 보이실 거야, 이제는. 그죠? 우리가 학습을 많이 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대응에 갔을 때 하나 더 나오는 게 거기 나오는 이름이 뭐예요? 긴급 구조에 대한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긴급 구조를 담당하는 중앙 긴급 구조 통제단이라는 곳이 있다 그랬죠?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설치 목적, 왜 얘를 설치하냐? 긴급 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조정한다 그랬죠? 첫 번째. 맞습니까? 그리고 긴급 구조 기관과 긴급 구조 지원 기관. 이 사람들이 역할 분담을 하고 지휘 통제를 위해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긴급 구조 통제단은 청에 설치하죠. 청. 단장은 청장이고. 맞습니까? 그리고 부단장은 누구예요? 차장이죠. 차장. 중앙통제단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중앙통제단의 기능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이 사람들이 무슨 기능을 하냐라는 거지. 그지? 그럼 뭐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긴급구조 대책. 대책의 총괄 및 조정. 이라고 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긴급구조 활동의 지휘 통제. 활동의 지휘 통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긴급구조 활동에 필요한 긴급구조 기관의 인력과 장비, 동원도 다 포함이에요. 포함이라고 나와 있고요. 긴급구조 지원기관 간에 뭐를 하냐면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역할분담이라는 걸 한다 그랬죠. 역할분담. 그죠? 그리고 긴급구조 활동을 위한 현장 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활동 계획의 수립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하는 포인트입니다. 얘는. 그리고 뭐를 한다라고 했냐면 긴급구조 대응 계획을 집행을 한다. 대응 계획의 집행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여러분들.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 왜냐면 얘 자체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중앙통제단의 기능은 꼭 정리를 하시고 여기 부서 3개 있다 그랬죠? 대응계획부, 현장지휘부, 자원지원부. 이거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절대 3개밖에 없어. 옛날엔 더 많았는데 어제 3개. 대응계획부, 현장지휘부, 자원지원부. 맞습니까? 딱 여기까지죠. 그래서 중앙통제단의 구성 같은 경우도 들어가 있지만 뭐 이거보다는 요 큰 것들 좀 보시라고. 얘네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종합상황실이라는 게 있고 뭐 지휘보좌관이라는 게 있네요. 그래서 대응계획부에서 할 수 있는 업무, 현장지휘부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자원지원부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 업무도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지역 긴급구조통제단이라는 곳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역별로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 지원기관. 간의 역할 분담과 재난 현장에서 지휘 통제를 위해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설치 장소라고 나와 있는데 설치 장소는 시도에 그죠? 우리가 시도 긴급 구조 통제단을 둔다. 여기는 시군구 그죠? 시군구 구조 통제단을 둔다. 자, 어디에 둔다 그랬죠? 본부에 두고 그죠? 여기 바뀌었네요. 시도의 본부에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그리고 어디에 둬요? 시군구의 서에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을 둔다 그랬죠? 맞습니까? 네, 이런 내용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설치 장소 잘 보시고 단장 누군지 잘 보시고 그래서 지역통제단장이라고 했을 때 저 2사람을 얘기한다라고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통제단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51조 너무 중요한 얘기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긴급구조는 지역통제단장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 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긴급구조 활동을 하게 해야 한다. 누구한테? 지역통제단장한테. 그럼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해 필요하면 긴급구조 지원기관의 장에게 소속 긴급구조 지원 요원을 현장에 출동시키거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재난관리 자원을 지원하는 등 긴급구조 활동을 지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즉시 따라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역통제단장. 지역통제단장.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역통제단장이 메인으로 나오지만 이제 뒤쪽에 가보면 이 지역통제단장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가 여기 지금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긴급구조 현장 지휘에 갔을 때, 자, 보세요. 여기 가보면 계속 지역통제단장만 나오다가 이 뒤에 가보면 중앙통제단도 나와요. 자, 재난 현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누가 한다? 여기 갔을 때 지휘하는 사람이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이죠.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이고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협의를 한다. 긴급구조 현장지휘사항 너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재난현장에서 인명의 탐색이나 구조를 하고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얘는.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 긴급구조요원, 긴급구조지원요원 및 재난관리자원의 배치와 운영을 하고 추가 재난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하더라? 응급조치. 그지? 응급조치라는 걸 실시하더라. 그죠? 그리고 여기 갔을 때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맞죠?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 부여를 하고 그리고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하더라. 그죠? 그리고 긴급구조에 필요한 자원관리를 하고 맞죠? 그리고 현장 접근 통제를 한다 그랬죠? 그리고 교통정리를 합니다. 그 밖에 긴급구조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장과 누가? 중앙도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도 각각 현장 지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직접 현장 지휘를 할 수도 있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땐 중앙이 직접 나설 수 있다. 처음엔 서장만 할 수 있지만 본부장이나 청장도 나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같이 보셔야 돼요. 긴급구조에 대한 내용과 그죠? 요것과 같이 이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내용 긴급구조 나갔을 때 이제 현장 지휘에 대한 내용이 따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긴급대응협력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고 운영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읽어보시고요. 자, 54조 보겠습니다. 긴급구조 대응계획이 수립,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구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 대응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그래서 얘를 제가 잘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응계획이 수립 세부사항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일단 요 3개 기본계획은 꼭 보십시오. 그래서 주어는 어차피 긴급구조 대응계획에 긴급구조 대응계획에 그죠? 어서 뭐를 하냐면 목적이나 적용 범위가 이 안에 들어간다. 목적이나 적용을 어떻게 할지 범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죠? 나목에 갔을 때 기본 방침과 절차가 들어가고요. 맞죠? 자, 그리고 다목에 가보면 운영 책임에 대한 게 들어갑니다.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기능별 긴급구조 대응계획이라고 들어가 있죠? 기능별 긴급구조 대응계획. 그럼 기능별 긴급구조 대응계획 같은 경우는 거기 지휘통제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럼 지휘통제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면 긴급구조체제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긴급구조체제가 들어가고 그리고 중앙통제단과 지역통제단에 대한 운영체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나에 가보면 납니다. 거기 가보면 이제 긴급대피, 비상경고에 가보면 긴급대피라던가
또는 이제 10번에 갔을 때 상황 전파, 비상 연락. 전파, 비상 연락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더라. 그죠? 요거 잘 보시고 비상 경고 잘 보시고 비상 경고는 잘 보십시오. 자, 그리고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 방송 시스템 가동 등 긴급 공공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및 재난 상황 등에 대한 정보 통제에 관한 사항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중들이 알 수 있게 대중정보라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재난 현장 상황 및 피해 정보의 수집, 분석, 보고에 관한 사항이라고 들어가 있죠. 이게 피해 상황 분석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분석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마에 가보면 구조 진압, 인명수색 및 구조, 진압 등에 관한 사항. 자, 이런 것들은 잘 보시고 우리하고 약간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다른 것들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왠지 우리가 하는 일 같잖아. 대표적으로. 그지? 응급의료 이런 것도 잘 보시면 좋겠죠. 응급의료. 그리고 오염을 통제한대요. 긴급 오염, 오염 통제. 그러니까 오른쪽에 나오는 내용도 한 번씩 다 읽어보셔야 돼. 그리고 현장 통제, 재난 현장 접근 통제 및 치안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번에 가보면 이게 이제 긴급 복구. 긴급 복구. 그죠? 그리고 긴급구조 요원 및 긴급 대피 수용 주민에 대한 위기 상담, 의식주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들어가 있죠. 여기 이제 긴급 구호래요. 긴급 구호.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 지원기관 간 정보통신 체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얘가 재난통신이랍니다. 많긴 한데 저는 이 뒤에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 있죠? 이런 내용들이 더 중요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전에 이 비상경보는 이미 시험 문제가 나왔고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뭐냐, 무슨 계획이냐라고 해서 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보시고, 그리고 이런 3개, 3개짜리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1번하고 3번은 아셨죠? 아까 1번이 여기 가보면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었고 3번에 재난유형별 긴급구조 대응계획 있잖아요. 요게 이미 간부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해 두십시오. 그래서 여기 가보면 이제 긴급구조 대응활동사항이라는 게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대응 매뉴얼이라는 게 들어가고,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비상방송 메시지, 비상경고방송 메시지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이다 라고 해서 유형별 긴급구조 대응계획이라는 것도 들어가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조금 다 채운다기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보고 왼쪽에 있는 요 타이틀을 좀 떠올리실 수 있게 얘네는 연습을 하시고, 얘네 3개씩 있죠. 기본계획도 마찬가지고 걔네들은 3개씩 있는 건 무조건 좀 통으로 좀 암기를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정도는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재난 대비 능력 보강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대비 능력 보강에 가보면 긴급구조 지휘대에 어떤 요원들이 있냐라는 거지. 그래서 현장 지휘 요원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현장 지휘 요원, 자원 지원 요원이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통신 지원 요원이라는 사람들이 있고, 안전 관리 요원이라는 사람들이 있고, 상황 조사 요원이라는 사람이 있고, 구급 지휘 요원이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채워보시면서 그냥 내가 한 번 더 암기를 잘 했는지 보는 겁니다. 요 정도는 제가 보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긴급구조 지휘대가 4개가 있다. 소방서 현장지휘대와 방면지휘대와 본부지휘대와 권역지휘대라는 사람들이 있죠. 소방서 현장지휘대, 방면 현장지휘대, 본부 현장지휘대, 권역 현장지휘대로 구분을 한다. 구분된 긴급구조 지휘대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화와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소방서 현장지휘대는 소방서별로 설치하는 거고,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서별로 설치하는 게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소방 방면, 그죠? 방면 현장 지휘대죠. 그리고 여기가 본부고요. 여기가 뭐예요? 권역이죠, 권역. 맞죠? 그래서 이렇게 4개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요 내용들 이거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요 정도는. 그리고 중앙통제단이 설치가 됐을 때 각각의 위에 요원들이 어디 부서에 이제 배치가 되는지가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갔을 때 현장지휘요원은, 그죠? 현장지휘부라는 곳에 이제 배치가 된다라고 했었고, 자원지원요원은 당연히 자원지원부겠죠.
자, 그리고 통신지원요원도 현장지휘부라는 곳에 배치가 되고요. 그죠? 안전관리요원도 현장지휘부라는 곳에 배치가 되고, 상황 대응. 그죠? 구급 현장. 그러니까 여기 두 개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현장이, 나머지는 다 현장. 맞죠? 그래서 현장지휘부에 배치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긴급구조 지휘대에 가보면 부서가 3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부서에 각각 배치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 보이십니까? 이 부서의 3개에 그냥 찢어져서 이제 요원들이 배치가 된다. 라는 거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대응, 소방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단계다 라고 해서 이렇게 10개가 딱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복구죠. 그래서 재난 피해 신고 및 조사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뭐 재난 복구 계획의 수립 시행, 그죠? 특별 재난 지역의 선포. 그럼 재난 피해 신고 및 조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 상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피해 사항을 조사한 후 중대본에게 보고한다. 그죠? 그리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누구는? 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사항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대본에게 통보한다. 중대본은 재산 피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책임기관 관리의 책임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이라는 걸 편성하여 재난피해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죠. 재난복구계획의 수립 시행. 자,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누구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피해 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고 시행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재난 피해에 대하여 관할구역의 피해 상황을 종합하는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소속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대본에게 제출한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얘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복구에서는. 그래서 중대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어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누구에게? 대통령에게 건의한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선포는 대통령이 한다. 그죠? 건의 요청 제가 넣어놨고, 자, 지원은 이런 지원들을 할 수 있답니다. 행정적으로, 재정상으로, 금융상으로, 의료상으로. 자, 이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문제로 필요하면 더 가지고 올 테니까 지금은 이 정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이라고 들어가 있고, 국민안전의 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4월 16일이 국민안전의 날이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점검의 날과 방제의 날을 지정하고 필요한 행사 등을 하는데,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그죠? 4일. 방제의 날이 5월 25일. 그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같이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네. 됐죠? 자, 이런 것들 한번 잘 보시면서 저하고 같이 넘어가 주시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가보면 소방의 역사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이제 어떻게 소방이 흘러왔나가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가보면 제가 표로 정리해놨죠. 그죠? 그리고 표로 정리해놓은 내용만 살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부터 해서 이제 쭉 들어가 있죠. 그럼 삼국시대. 화재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 화재에 대한 최초 기록이 생겼다. 통일신라. 금화의식이 높아졌다. 그게 보이는 게 요거다. 이런 거 동그라미 치시면서 한 번 더 보시는 거죠. 고려시대. 대형화재가 증가했다. 인구가 증가하고 병난이 증가했다. 그죠? 소방이 아직은 소재라고 불렸다. 금화제도와 금화관리자라는 사람이 배치가 됐고, 금화제도는 소방행정의 근원이래요. 그리고 요거는 이미 기출됐죠. 화통도감. 화약제조와 사용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고려시대에 화통도감이라는 게 신설이 됐다. 그죠? 그러니까 화통도감이 신설이 되다 보니까 요게 이제 소방하고 관련이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조선입니다. 그럼 전기와 후기 뭐 굳이 안 나눠보셔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만일 나눴다라고 한다면 금화법령과 금화조건, 금화와 금화, 법과 조건이에요. 여기는 아셨죠? 그리고 금화도감이라는 게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위쪽에 들어가 있는 금화와 조금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갔을 때 고려시대에도 금화가 있었죠. 맞죠? 그래서 고려시대에도 금화 제도와 금화 관리자가 있었지만 여기는 법과 조건이에요. 그리고 금화 도감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요게 진짜 중요한 거죠. 세종병조 1426년. 최초의 소방기관이자 소방관서다. 꼭 알고 계십시오. 자, 그리고 얘네가 있다가 수성금화도감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이렇게 세종공조로 가고. 그래서 성문도감과 금화도감이 합쳐져요. 그래서 성수리와 화재를 금한다 라고 되어 있고, 오가작통제, 5집마다 금화 책무를 맡긴다라는 거고, 금화군과 멸화군, 요거 소방대죠. 그죠? 그래서 비상근이 있었고 상설이 있었고, 그래서 1431년, 1467년. 그래서 수상금화사가 이때 이제 있다가 없어졌는데 이게 재창설이 됐다 이때. 그리고 중국에서 수총기가 들어온 시기가 조선이래요. 그리고 1894년을 기점으로 경무청이 설치가 되는데 그때 소방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사용이 됐고, 경무청은 경시청으로 확장이 됐대요. 그래서 소방사무를 보안과에서 분장을 했으며 각도의 경찰부라는 곳이 있었다. 일본인이 우리나라 거류지 내에 소방활동이 늘어났으며 소방조 규칙이라는 걸 제정하고 시행을 했고, 새로운 소방제도가 일본인에 의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회사가 생겼고 완용펌프가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수도가 개설이 되면서 소화전이 설치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특징 같은 경우는 경찰기군의 소방조직이 들어가 있었고, 중앙소방행정기구의 경무총관부 소속으로 소방계라는 곳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경무국 내 보안과 방호과,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정도 보시면 됩니다. 지방 쪽보단 중앙 쪽 위주로 그냥 한번 쭉 한번 보시고, 소방용 기계기구가 가솔린 펌프가 들어왔다. 그래서 완용 펌프는 조선이고 가솔린 펌프는 일제예요. 아셨죠? 그리고 소방조가 설치가 됐고, 상비소방제도, 상비소방수 이런 거 나오면 다 일제입니다. 경성소방서 1925년 최초 소방서죠. 그죠? 협회 설립, 경방단 조직 뭐 이런 건 많이 나오진 않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얘죠. 요거 경성. 그죠? 뭐 당연히 이거 상비도 시험 문제 나왔었죠. 그죠? 상비도 나왔었고, 상비도 나왔었고. 그리고 뭐 가솔린도 나올 수 있죠. 그죠? 나올 수 있죠. 이런 것들 같이 좀 보시면서 완용 펌프와 가솔린 펌프는 좀 다르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미군정으로 들어오면 최초 자치소방이 시행됐던 시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소방이 경찰과 약간 분리가 됐던 시기고, 중앙소방위원회가 설치가 됐다. 집행기구로 소방청이 있었고요. 각 도에는 도소방위원회. 그래서 집행기구로 부와 청이 있었다. 시읍면에는 소방부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시읍면에는 소방부가 있었다. 국가소방체제로 갔을 때 이제 정부 수립과 동시에 다시 자치에서 국가로 가죠. 이거 중요한 흐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때 중앙소방행정기구는 소방과, 그죠? 소방과라는 곳이 있었다. 소방과. 지방에는 도경찰국과 소방서 경찰서가 있었다. 중앙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958년 소방법, 요거 잘 나오죠. 그죠? 최초의 소방법이다. 처음에는 풍수회가 들어가 있었지만 1967년에 삭제가 됐답니다. 1969년 경찰공무원법 제정으로 경찰공무원법 적용을 받았다. 그러다가 이제 자치소방제도가 부분 도입이 되면서 2원으로 넘어가죠. 그죠? 그래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일부 지역에 자치소방이 설치가 됐는데 걔가 서울이고 부산이다. 그래서 서울, 부산에 소방본부가 설치가 됐고, 중앙소방행정기구 이름이 소방과에서 민방위 소방본부내 소방국이라는 걸 설치했다. 소방. 됐죠? 자, 그리고 지방소방행정기구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었다. 체제는 이원적 체제로 운영되다가 92년에 본부가 전국적으로 설치가 되면서 이제 뭘로 바뀌어요? 광역으로 바뀌죠. 그죠? 그리고 소방공무원법은 1977년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방학교가 1978년에 수원시에 설치가 되고 이전이 되고, 요 이름이 1995년 중앙소방학교로 개칭이 되고, 그죠? 그리고 공주로 현재는 이전을 한 상태다. 광역으로 1992년 넘어오는 거죠. 모든 시도에 다 설치가 돼 있고, 뭐 구조구급과 재난관리법 제정, 대구 지하철이 2003년, 그죠? 4개 법률 제정 2003년, 재난관리 기본법이 2004년, 그리고 방재청, 요게 중요한 거죠. 방재청, 그죠? 그래서 방재청 체제로 쭉 가다가 10년 정도 가다가 이제 요게 또 이제 3년 국민안전처라는 게 담당을 하다가 이제 또 얘가 없어지고 청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는 다 청인 거예요. 청.
그래서 요거 제가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앙소방행정조직의 변청 과정이라고 했는데 일단 중앙소방위원회라는 곳이 있었고 그리고 소방과, 소방국, 그죠? 그리고 본부, 방재청, 국민안전처, 소방청 요 흐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중앙소방행정조직 같은 경우도 이런 흐름을 좀 잘 보시면 좋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한번 쭉 읊어드렸어요. 여기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막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학습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 저 이제 소방 조직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설명을 쭉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방행정조직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조직론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소방행정조직에는 제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국가소방행정조직이라는 곳이 있고요. 맞죠? 그리고 지방소방행정조직이 있고 그리고 민간소방행정조직이라는 곳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직접적 성격을 띠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4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 얘네들은 다 뭐예요? 간접적인 성격을 띠는 애들이죠. 그죠? 그래서 직접적인 성격을 띠는 4개와 간접적인 성격 띠는 4개의 이 4가지도 먼저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전체적으로 국가소방행정조직에 뭐가 있는지 정확히 암기를 먼저 해두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소방청 당연히 국가소방행정조직이고요. 얘네들이 직접 관리하는 곳이 이렇게 3개다. 중앙, 국립. 그죠? 그리고 이런 한국이나 대한 그리고 여기 공제 요런 애들은 다 간접적인 성격을 띠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지방 쪽에 보면 본부나 서, 센터, 구조구급센터, 그죠? 그리고 중앙소방학교 말고 지방소방학교 들어가 있고 요 서울 잘 보셔라. 그죠? 서울 종합방재센터 들어가 있고 의무는 지방이다. 그리고 의용은 민간이다. 그죠? 그리고 자체, 안전관리자 이렇게 4사람이 민간소방행정조직에 들어가더라. 그래서 일단 얘네들 큰 구분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해주시고 뒤쪽에 정리하는 내용에는 제가 민간 쪽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내용, 자체소방대에 대한 내용, 그죠? 그럼 의용소방대는 시도에서, 그죠? 또는 소방서장은, 자 보세요. 시도 또는 소방서장은 제가 본부장 없다 그랬죠. 재난 현장에서 화재 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그죠? 의용소방대의 정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우리가 몇 세로 합니까? 요거 65세로 한다 그랬죠. 그죠? 65세로 한다. 의용소방대 임무 같은 경우는 다 이런 것들에 대한 보조를 담당을 한다. 그죠 여러분들? 다 보조를 담당을 한다. 그래서 이런 보조를 담당을 한다는 것도 잘 체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의용소방대의 임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의용소방대는 자체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보시고 여기 본부 없다라는 거 잘 체크하시고 임무, 정년 요거 위주로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체소방대는 우리가 위험물법에서 많이 배우지만 한 번 더 보면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 그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 등인 동일한 사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의 관계인은 사업소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소방대를 설치를 해줘야 된다. 지금 대통령령이란 말이 엄청 많이 들어가죠. 그죠? 맞죠? 그래서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 등이라 하면 제가 이거부터 정리하셔라. 사류의 제조소의 일반 취급소인데 몇 배요? 3000배. 얘네는 3000배죠. 그죠? 그래서 3000배 아래 나오겠지만 그죠? 그리고 사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5개 탱크 저장소는 50만 배. 그러니까 아래 남아있는 내용 그죠? 그래서 5개 탱크 저장소 됐습니까? 그래서 사류의 제취 기준이 있고 사류의 5개 탱크 저장소 기준이 있다. 그게 3000배와 50만 배다. 그래서 이랬을 때 우리가 자체소방대라는 사람을 제조소 등마다 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사류의 제조소나 취급소 갔을 때 3000배에서 12만 배는 1대, 24 2대, 48 3대, 48 이상이면 4대. 그죠? 50, 15, 20 해가지고 대원수 늘어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50만 배 이상일 땐 2대에 10명. 그죠? 이런 것도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자, 자,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나 보조자를 선임을 한다.
자, 선임신고, 선임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4일 이내 소방본부장이나 서장에게 신고를 한다. 보조자 해임신고, 본서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저 신고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리고 재선임은 해고한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내 재선임을 하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신고는 14일, 재선임은 30일. 이런 것들 하나 좀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마찬가지죠. 위험물 안전관리자도 우리가 신고는 14일, 재선임은 30일. 그죠? 그리고 취급 자격자,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취급 자격자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위험물을 다 제가 취급할 수 있다고 했고요. 안전관리자 교육만 이수한 사람은 사류. 공무원 경력 3년 이상이면 또 사류. 그죠? 이런 식으로 위험물 취급 자격자 기준이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기본적인 조직관리 이론, 조직 기초 이론에 가보면 조직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을 읽어보십시오. 네, 읽어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소방 조직의 기본 원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가 있다? 뭐 계층. 이거 다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계층제의 원리, 그죠? 계층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한 사람의 통솔자가 직접 감독할 수 있는 조직 단위의 수는 효과적으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게 통솔 범위. 조직 내 각 구성원은 1인의 상사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된다. 명령 통일. 그죠? 조직 구성원에게 가급적 한 가지 주된 업무를 분담시킴으로써 능률을 향상시킨다. 이게 분업 전문화죠. 분업 전문화. 분업 전문화된 조직 내 각 구성원의 개별적 노력을 통합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뭐예요? 업무 조정. 자, 그죠? 그리고 여기 갔을 때 뭐가 있어요? 개선의 원리가 있죠. 개선의 원리. 개선의 원리. 이런 것도 최근에까지 시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소방력의 3요소에 뭐가 있다? 대원, 차량, 용수, 인력, 장비, 용수. 그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소방력이라고 얘기하면은 대표적으로 인력과 장비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자, 다음 갔을 때 이제 소방공무원법. 자, 공무원의 구분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가 보면 이제 경력직 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이 되며 그 신분이 보장이 되고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얘기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그죠?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이 있고 제가 누가 있다 그랬죠? 특정직. 그죠? 그래서 이 특정직 안에 누가 들어간다? 소방공무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우리가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다. 여기에 정무직과 별정직이 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용어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임용에 대한 게 나와 있고, 전보, 강임, 복직, 그쵸? 임용은 신규 채용, 승진, 전보,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쭉 나와 있습니다. 임용에 대한 정의와 전보, 강임에 대한 정의, 그리고 복직에 대한 정의까지 쭉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소방공무원 계급의 구분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높은 거에서 이제 낮은 거 순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여기 누가 들어가요? 제일 높은 거에 총감.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정감. 감.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네 번째가 준감. 그리고 소방청, 령, 경, 위, 장, 교, 사. 그죠? 사교장, 위경영정, 감. 그죠? 여기 갔을 때 준감, 영총 해가지고 제가 요 계급 구분이 쭉 나와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가장 높은 거부터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가장 높은 거부터 표현을 한 거니까 요 정도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소방공무원이 되려면 그래도 계급 정도는 알아야죠. 그죠? 알아야 되니까. 자, 네 번째 이제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소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 시도에 청에 그죠? 시도가 아니고 청에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두는데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시도에 둘 수 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는 이런 내용에 대한 심의를 하더라라고 나와 있고요. 임용권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 임용을 한다?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그죠? 령 이상이죠?
청장이 제청을 하면 국무총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 총감은 대통령이 다이렉트로 임명을 하고요. 소방 경이하는 청장이 임명하죠. 그죠? 령 이상 준감 이하 전보 휴직 직위 해제 강등 정직 복직에 대해서는 이것도 청장. 맞죠? 그리고 대통령은 임명권을 청장 또는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청장은 제 임용권의 일부를 시도지사나 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런 내용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자, 15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장 이하는 신규 채용 시 6개월간 15로 임용을 하고요. 위 이상 같은 경우는 1년을 15로 임용을 하죠. 맞죠? 그리고 승진 같은 경우는 소방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 계급에 있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근무 성적, 경력 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하여 승진 임명하고, 그리고 준감 이하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 심사에 의한다 그랬죠. 그죠? 읽어보세요. 다만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심사와 시험을 병행할 수 있고, 정 이하 계급 같은 경우는 계급별로 승진 심사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준감 이하의 계급으로의 승진은 심사 승진 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르며, 그죠? 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중 시험에 의한 승진은 시험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에 또 따른다. 소방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 연수,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정도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고, 자, 요게 이제 근속 승진에 대한 건데 이 정도는 그냥 보셔라. 그죠? 4에서 교로, 교에서 장으로, 장에서 위로, 위에서 경으로 4, 5, 6, 8인데 여기가 6.5라 그랬죠? 그래서 6년 6개월 들어가 있다. 자, 정년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60세였죠. 그죠? 그리고 계급 정년 같은 경우는 감이 4년, 그죠? 중감이 6년, 여기가 11년, 여기가 14년.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근속 승진이랑 정년 정도는 한번 보시면 좋죠. 자, 그리고 중징계 종류에는 파면해임, 강등, 정직, 그죠? 경징계 종류에는 감봉과 견책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류 정도 구분을 하시고, 당연히 자세한 내용도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지만 자세한 내용보다는 일단 중징계 종류라던가 경징계 종류 정도 체크를 조금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소방신호의 종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계신호,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가 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요 정도 타종이랑 사이렌 종류 정도 체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문풀에 뒤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가로치기를 다 끝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12월까지 학개론에 대한 내용을 좀 끝냈고요. 법규 같은 경우가 이제 26일 날 끝나면 좋은데, 혹시 안 끝나면 이제 그걸 이제 31일까지 해서 31일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종강을 하겠습니다. 아셨죠? 오늘이 12월 24일이거든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법규를 뭐 그날만을 종강을 하든 아니면 26일 날 종강을 하든, 그리고 31일 날 제가 그날 시간을 좀 내서 여러분들 그 다음 1월에 어떻게 과정이 돌아갈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그래서 1월 컬이라던가 이런 것들 제가 계획한 것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좀 풀어주실 때 같이 좀 보시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1월은 이제 문제만 풀 거예요. 아셨죠? 문제만 쭉 풀 겁니다. 문제만 쭉 풀 거고, 어떻게 제가 계획을 했는지에 대한 건 1월에 여러분들 제가 12월 31일이죠. 아, 또 말일이네요. 그때 딱 그 해의 말이네. 그럼 또 내가 또 할 얘기가 많겠네. 그죠? 해서 그때 좀 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12월 24일이네요. 여러분들. 12월 24일이네요. 이제 내일 또 이제 딸내미들, 우리 딸들이 또, 원하는 선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산타를 믿으십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 믿었지만 지금은 당연히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애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은 동심을 좀 지켜주기 위해서 있다라고 아직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또 선물 준비도 해야 되고 선물 준비 또 해야죠. 뭐 어떻게 해요?
딸들이 갖고 싶다는 게 있으니까 이제 2개 좀 사가지고 또 똑같은 걸 또 사줘야 되더라고. 또 다른 거 사주면 나도 이게 갖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준비도 좀 하고, 여러분들도 좀 25일은 크리스마스니까 좀 가족분들끼리 또는 이제 뭐 친구분들끼리 좀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리플레시를 좀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 좀 공부를 하겠다, 더 좋고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선물이지 않을까요? 공부하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100일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시험이 100일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저도 이제 좀 긴장이 되고, 시험 문제가 어떤 게 나올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좀 불안할 텐데 불안해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또 우리 1월에 갔을 때 2달을 또 마무리를 딱 잘 해보자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3월까지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3월까지니까 제가 그 과정 알차게 좀 준비해서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진행을 할 거다라는 걸 제가 31일 날 같이 한번 설명을 또 드리면서 같이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좋은 저녁 보내시고 내일도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저 이제 26일 날 또 법규 강의로 제가 또 촬영하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